안녕하세요. 그림영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배울 설명 그림이고, 자, 이건 암기를 위한 암기 도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건, 자,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암기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암기 도형을 암기하고 나면, 자, 이 설명 그림은 저절로, 자, 머릿속에 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림형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자, 예비죄 처벌규정 영상에서 자, 암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두었으니까 자, 그림형법 채널에서 예비죄 처벌규정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그림들인데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위험 발생. 자, 동그라미는 발생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고의죠. 그리고 이건 사과인데 사과는 과실이라고 했죠. 과실. 그래서 과실. 자, 이건 귤인데 귤의 규자를 따서 규정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호랑이 범자를 따서 범죄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건 고의범이 됩니다. 고의범. 자, 이건 과실범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뭔가를 강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강요가 됩니다. 자, 이건 행위.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은행의 행자를 따서 행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실행 행위가 됩니다. 자, 실을 감아 놓은 실패에다가 행위를 합쳐서 실행 행위가 됩니다. 자, 이건 구성요건적 행위가 되겠죠. 자, 구성요건적 행위. 자, 이건 행위인데 행위에 착수했다. 그래서 착수가 됩니다. 자, 이건 책임이고 이건 책임주의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 이건 심신상실을 의미하고 자, 이건 객관적. 알파벳 G는 객관적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이건 주사위에 주자를 따서 주관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 미술을 의미하는데 자, 그림형법에서 한자는 가장 쉬운 한자에서 음만 빌려왔다고 했죠. 그래서 미수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자를 사용합니다. 자, 이건 원인 설정 행위를 나타냅니다. 원인 설정 행위. 자, 이건 입속에 법이 들어있죠. 그래서 입법을 의미합니다. 입법. 자, 이건 안전모죠. 안전모. 그래서 안전성. 자, 이건 반무의식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무의식 상태. 자, 이건 불가분의 연관관계. 자, 불가분의 연관관계. 연이죠, 연. 그래서 연의 연자를 따서 연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가벌성을 의미합니다. 가벌성. 가위와 벌이 합쳐져서 가벌성. 자, 이건 간접정범을 의미합니다. 간접정범. 자, 간접정범은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꼭두가시처럼 사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접정범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자, 연필의 필자와 미음자를 이용해서 필요적 감면을 의미합니다. 필요적 감면. 자, 그리고 이거는 임의적 감경을 의미합니다. 임의적 감경.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잠깐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완전히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될 때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형법 10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자,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전 2조의 규정이란, 자, 심신상실, 자, 또는 심신미약과 관련된 규정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자, 행위자가, 자, 자의로,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자, 자기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자,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자, 술을 마셔서, 자, 스스로 만취 상태를 만듭니다. 자, 만취 상태라는 것은, 자,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자, 이렇게 책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 범행을 저지르는 것, 즉 스스로 책임 능력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그 상태에서 범행을 하는 것, 자, 이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자, 책임이 없으면 범죄도 성립하지 않고, 자, 형벌도 부과할 수 없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자의로 책임 없는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10조 3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게, 자, 바로 책임주의와의 관계입니다. 자, 책임주의는, 자, 행위 시에, 자, 책임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것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 실행행위 시, 자, 이때는 책임 능력이 없고, 또 원인 설정 행위 시, 자, 이것을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술을 마시는 행위와 살인을 하는 행위를 같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면서, 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강조하게 되면, 자,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자, 이런 처벌상의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우리 형법은, 자, 10조 3항을 두어서 그 가벌성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자, 이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경우에는 행위 시에 책임 능력이 없어도, 자, 처벌하겠다고 법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 그 가벌성 근거에 관해서, 자,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 시에 책임이 없는데, 자, 무엇을 근거로 처벌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구성요건 모델, 반무의식 상태설, 자, 그리고 예외 모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견해 차이는, 자, 원인 설정 행위와, 자, 장애 상태 하에서의 행위, 자,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실행행위로 볼 것인지, 자, 그리고 가벌성의 근거, 즉 책임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하는 이런 견해 차이입니다. 즉 여기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 자, 아니면 실행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고, 또 책임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가벌성의 근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구성요건 모델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종래의 다수설인데, 자, 구성요건 모델이란, 자, 이 원인 설정 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구하는 견해입니다.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 자기를 책임 없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자, 간접정범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해서, 자, 원인 설정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자, 이 원인 설정 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구성요건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자, 이제 행위와 책임이 다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있게 되죠. 자, 따라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구성요건 모델에 대해서는 자,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자, 간접 정보원과 그 이론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행 행위를 자, 원인 설정 행위시로 보게 되면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해서 자,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원인 설정 행위가 실행 행위가 되니까 자, 술을 마시는 순간 자,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자, 만약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어도 살인 미수가 됩니다.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건 기껏해야 예비 정도에 불과한데 자, 이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자, 미수로 처벌해서 그 가벌성이 부당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자, 구성요건 모델은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무의식 상태설을 보겠습니다. 자, 반무의식 상태설은 자, 심층 심리학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자, 의식 상태에서 바로 무의식 상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 중간에 반무의식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술에 많지 않은 사람도 반 정도의 의식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 정도의 의식은 있는 상태니까 자, 이를 근거로 해서 책임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원인 행위인 예비 단계로부터 실행 행위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반무의식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자, 원인 행위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이 반무의식 상태에서 행해진 범죄 실행 행위에서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 실행 행위 시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자, 이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 반무의식 상태설에 대해서는 자, 반무의식적 상태를 구별하여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반무의식 상태 하의 행위를 실행 행위로 보게 되면 자,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서 자,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라는 자, 이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술이 만취해서 전혀 기억이 없어도 완전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반무의식 상태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 모델입니다. 자, 예외 모델이란 자, 원인 행위와 실행 행위의 불가분적 연관. 자, 여기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가 예외 모델입니다. 자, 이 예외 모델을 예외 모델, 책임 모델, 자, 또는 예외설 등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 설이 현재 다수설입니다. 자, 이 예외 모델은 구성요건 실행행위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의 이 실행행위에 있게 되지만 자, 이 실행행위는 원인 설정 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고 있죠. 자, 따라서 이 원인 설정 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즉, 책임 비난은 자, 이 원인 설정 시에 있지만 자, 실행 행위는 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에는 반하게 되죠. 자, 이렇게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자, 예외 모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예외 모델은 자, 실행의 착수 시기도 이 실행행위 시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벌성의 근거를 다 살펴봤는데 자, 이 가벌성의 근거와 관련된 학설은 자주 출제되니까 자, 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학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학설이 자, 실행행위를 언제로 보고 있고 자, 비판은 무엇인지 자, 특히 구성요건 모델의 비판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자,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은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 설정 행위와 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가 있을 경우 자, 양자 모두의 고의가 있는 경우 자, 이것이 첫 번째 유형이고 자, 또 원인 설정 행위에는 고의가 있지만 자,
자, 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원인 설정 행위 시에는 과실이 있지만 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에는 고의가 있는 경우. 자, 마지막으로 원인 설정 행위 시에도 과실이 있고 장애 상태에서의 행위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총 4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렇게 둘 다 고의가 있을 때만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고, 자, 둘 중 하나라도 과실이 끼어 있으면 자, 이때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자, 이 장애 상태 하에서의 행위에서의 고의 과실의 판단 시점은 자, 이 원인 설정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장애 상태 당시의 고의 과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때의 고의 과실은 원인 설정 행위 때 이미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고의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행 행위는 자귀, 부자귀를 불문합니다. 자, 이거는 작두 모양으로 작두의 작자를 따서 자귀를 의미하고, 자, 이건 아비 부자를 써서 자, 자귀가 아니라는 부자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귀와 부자귀. 자, 이렇게 자귀와 부자귀를 불문하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고의에 의한 자기범 예의입니다. 자, 갑이 자,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자, 고의로 만취한 후에 사람을 살해한 경우. 자, 이게 고의에 의한 자기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의에 의한 부자기범입니다. 자, 기관사 갑이 자, 기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자, 고의로 만취한 후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열차가 충돌한 경우, 자, 이게 고의에 의한 부자기범이고, 자, 이번에는 과실에 의한 자기범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은 술에 취하면 타인을 폭행하는 이런 습벽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자, 과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자, 타인을 폭행한 경우, 자, 만취 시에 폭행하는 습벽이 있다면 술을 마실 때 만취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해야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취한 경우, 자, 이게 과실에 의한 자기범입니다. 자, 그리고 과실에 의한 부자기범. 자, 기관사 갑이 부주의로 만취해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열차가 충돌한 경우, 자, 이것이 과실에 의한 부자기범입니다. 자, 이렇게 실행행위는 자기와 부자기를 불문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갑이 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는 의식이 없는 행인의 주머니에서 자,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갑은 사고 당시부터 돈을 가져갈 때까지 심신상실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갑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일단 갑이 행인을 차로 칠 고의는 없었죠. 자, 따라서 이건 과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술에 만취한 것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자, 어쨌건 과실과 연결이 되니까 이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죠. 자, 따라서 갑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것, 자,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고, 자, 행인의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가져간 것, 자, 이것은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나 원인 행위 시, 즉 술을 마실 때 자, 이 절취행위에 대한 고의나 과실은 없었죠. 자, 따라서 이 절취행위에 대해서는 자,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로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갑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1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자,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부녀가 있는데, 갑이 모유 수유를 하던 중에 자, 부주의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린아이를 유방으로 자, 질식사하게 만든 경우, 자, 이것은 과실과 과실이 결합된 형태죠. 자, 따라서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자, 갑에게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례도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실행의 착수 시기인데, 자, 이건 우리가 가벌성의 근거를 볼 때 이미 다 본 내용입니다.
자, 구성요건 모델을 따를 경우에는 자, 원인 설정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자, 예외 모델은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의 실행 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죠. 자, 예외 모델이 현재의 다수설이니까 자, 실행의 착수도 이 실행 행위 시설이 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리고 원인 행위 시설은 주관설과 연결이 되고, 자, 실행 행위 시설은 자, 객관설과 연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과실의 실행 착수 시기인데, 자, 과실의 경우에도 고의와 마찬가지로 실행행위 시설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나 과실범의 경우에는 예비나 미수를 이렇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실행의 착수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의 착수까지 다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자, 형법 10조 사망의 해석입니다. 자, 10조 사망이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자, 먼저 여기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 이 예견하고란 자, 이 실행 행위에 대해서 자, 고의뿐만 아니라 자, 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즉 과실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자, 그런데 조문을 보면 조문은 예견이라고만 되어 있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죠. 자, 이 예견은 고의를 말하고, 자,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자, 이것은 과실을 말하는데, 자, 조문은 예견, 즉 고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통설과 판례는 자, 이 예견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자, 형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제10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자, 형법 10조 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죠. 자,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10조 3항이 자,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자, 통설과 판례는 과실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 자,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 자의에는 자,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합니다. 자, 그러나 강요에 의한 경우, 자, 이 강요에 의해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는 자, 이것은 타의지 자의가 아니죠. 자, 따라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심신장애 상태인데, 자, 심신장애 상태에는 심신상실뿐 아니라 심신미약도 다 포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 여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심신상실의 필요적 감면이나 자, 심신미약의 임의적 감경을 자, 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행위자는 책임 능력자로 취급되어서 자, 책임 능력자와 동일하게 이렇게 처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다 살펴봤는데, 자, 이제 관련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갑은 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오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갑이 을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 을을 범행 장소로 유인한 후에 자,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자, 살해한 사건인데, 자, 편의상 갑 혼자만으로 각색했습니다. 자, 일단 갑이 을을 살해했으니까 자, 이건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죠. 자, 그럼 위법성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자, 특별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없으니까 자, 위법성이 인정되고, 자, 이제 책임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자, 범행을 예견하고 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서 자, 이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따라서 책임이 감경되지 않고 자, 갑은 책임 능력자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자, 이게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고, 자, 이번에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자, 음주를 하여 만취하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음주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중에, 자, 행인을 치여서, 자, 사망케 했습니다. 자, 이때 갑의 죄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실제 사건은 갑이 행인을 치고 이 행인을 유기한 후에 이렇게 도주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이 되는데, 자,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특별법 부분은 자, 이렇게 생략하고 형법상의 관점인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자, 갑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하였으니까, 자, 갑이 음주운전을 한 것, 자, 이것은 고의로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만취한 것이죠. 자, 따라서 이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음주운전 중에 행인을 치어서 사망케 한 것, 자, 이건 고의가 아니죠. 이건 과실입니다. 자, 그럼 고의와 과실이 결합한 형태니까, 자, 이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죠. 자, 따라서 이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갑이 술에 만취하여, 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이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책임 감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다 살펴봤는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후에 범행을 하는 경우로 말하는데, 자, 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해서는 책임주의와 관계가 문제된다. 자, 책임주의는 행위와 책임이 동시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실행행위 시에는 책임이 없고 원인 설정 행위를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 없어서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에 반한다. 자, 따라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우리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그 가벌성의 근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먼저 구성요건 모델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기를 책임 없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간접 정범과 유사하니까, 자, 이를 원용해서 원인 설정 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고, 자, 이 원인 설정 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자, 그래서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은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 정범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자, 또 실행 행위를 원인 설정 행위로 보게 되면, 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여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하게 되어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런 비판이 제기된다. 자, 그리고 반무의식 상태설은 예비 단계로부터 실행행위 단계로 돌입하는 것이 반무의식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자, 원인 행위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고, 자, 이 반무의식 상태에서 행하여진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벌서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자, 이 반무의식 상태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잘 유지되지만, 자, 반무의식적 상태를 구별하여 인식하기가 어렵고, 또 반무의식 상태의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게 되면, 자, 대부분의 경우에 책임 능력이 인정되어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마지막으로 예외 모델은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로서, 자, 구성요건 실행행위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의 이 실행행위에 있게 되지만, 자, 이 실행행위는 원인 설정행위와 불가분의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자, 이 원인 설정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자, 이 예외 모델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학설이다. 자, 그리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으로는 고의, 과실, 자기, 부작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는 실행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자, 과실의 경우에는 예비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를 논할 실익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효과인데, 심신상실에 의한 필요적 감면이나 심신미약에 의한 의무적 감경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까지 다 마쳤는데, 자, 이제 암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기는 자, 이렇게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서, 자, 여기에 따라 그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 한 칸이, 자, 여기에 한 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주시고, 위, 자, 행,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신상시를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상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상시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고, 자, 위험의 예견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다 포함을 한다. 고의, 과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자의도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들을 다 포함한다. 자, 그러나 강요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고, 자, 이건 책임주의와 관계죠. 그래서 책임주의는,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를 요구하는데,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 존재 원칙. 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 설정 행위 시를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 실행 행위 시에는 책임이 없어서 처벌 의무결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형법은 이를 이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자,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역삼각형을 그려주고, 자, 구, 반, 예. 자, 그래서 구성요건 모델, 반무의식 상태설, 예외설. 자, 이렇게 되죠. 자, 구성요건 모델은 간접정범과 유사하지만 하니까 간접정범을 원용하자는 견해이다. 자, 그래서 원인 설정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자, 이렇게 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은 잘 유지가 된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간접정보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고, 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여, 자,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까지 이렇게 확장함으로써 가벌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 그리고 반무의식 상태설은, 자,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의 가벌성에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 반무의식 상태설도,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잘 유지된다.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외설. 예외설은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 자, 여기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다. 그래서 실행의 착수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의 행위가 되지만, 자, 책임 비난은 원인 설정 행위 시에서 찾는다. 자, 예외설은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자, 그리고 고의와 고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고의와 과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고의와 고의, 아니, 과실과 고의, 과실과 과실. 자, 그래서 고의와 고의가 결합한 경우에만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고, 자, 자기와 부자기 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고의에 의한 자기, 고의에 의한 부자기, 과실에 의한 자기, 과실에 의한 부자기. 자, 이렇게 모두 된다. 자, 그리고 대음 이렇게 써주세요.
자, 대는 대마초 살인사건이고, 자, 음은 음주교통사고죠. 자, 그래서 이건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고, 자, 이건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죠. 자, 그리고 음주 후 과실로 사람을 치고 돈을 절취한 경우, 자, 이때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자, 과실로 잠이 들어서 유아를 사망케 한 경우, 자, 이때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과실치사죄가 된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원실, 자, 이렇게 써줍니다. 자, 실행에 착수에 있어서 원인 설정 행위 시설은 주관설과 연결이 되고, 자, 실행 행위 시설은 객관설과 연결이 된다. 자, 그리고 다수설은 실행 행위 시설이다. 자,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과실의 경우에는 자, 예비와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실행의 착수를 논할 실익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필요적 감면이나 임의적 감경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자, 이게 과실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자, 이거는 기출지문인데,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것은 틀린 지문이죠. 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원자행위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 경우에만 원자행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옆 칸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위자행이라고 써줍니다. 위자행. 자, 그리고 이렇게 심신상실을 그립니다. 자, 그래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양해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위험의 예견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하고, 자, 자의도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 다 포함한다. 자, 그러나 강요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시고, 자, 책임주의,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요구하는데, 자, 원자행은, 자, 원인 설정 행위 시를 구성요건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 또 실행 행위 시에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 형법은 입법적으로 해결했다. 자, 그럼에도 견해 대립이 있는데, 자, 이렇게 역삼각형 그려주시고, 구, 반, 예, 이렇게 써줍니다. 자, 구성요건 모델, 반무의식 상태설, 예외설. 자, 구성요건 모델은, 자, 간접정범과 유사하니까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자는 견해이다. 그래서, 자, 원인 설정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을 잘 유지하죠. 자, 비판입니다. 그런데, 간접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자,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여, 자,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까지 확장함으로써 가벌성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있다. 자, 반무의식 상태설. 자, 반무의식 상태에서의 실행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 자, 이 반무의식 상태설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이 잘 유지된다. 자, 예외설은 이렇게 불가분적 연관. 그래서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역에서 가벌성의 근거를 찾는 견해고, 자, 실행의 착수는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행위가 되지만, 책임 비난은 원인 설정 행위 시에서 찾는다. 자, 그리고 예설은 행위와 책임을 동시존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 자, 고의와 고의 그려주시고,
자, 고의와 과실. 그런 다음에 과실과 고의, 과실과 과실. 자, 이때 고의와 고의의 연결만 결합한 경우에만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되고, 자, 자기, 부작위 다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 고의에 의한 자기, 고의에 의한 부작위, 과실에 의한 자기, 과실에 의한 부작위, 대마초 살인사건, 음주교통사고, 자, 그리고 절도죄는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원실. 자, 원인 설정행위 시설은 주관설과 연결이 되고, 실행행위 시설은 객관설과 연결이 된다. 자, 다수설은 실행행위 시설이다. 자, 그리고 과실의 경우에는, 자, 예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 실행의 착수를 논할 실익이 없다. 자, 효과는 필요적 감면이나 필요적 강경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과실에 대한 규정은 없고, 좌우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틀린 지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암기도형과 자, 이 설명 그림을 캡처해 두시고, 자,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